안녕하세요. 당뇨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그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당뇨 알아야 낫는다 박세희입니다. 최근 당뇨에 걸리면 기억과 관련이 있는 뇌 해마 부분이 위축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해마 위축은요, 치매 환자의 뇌에서 자주 발견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당뇨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 위험이 2배 정도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죠. 이런 당뇨와 관련된 기사를 볼 때마다 당뇨에 걸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자, 이미 당뇨에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그 해법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시면요. 저희 전화 02-318-2275, 02-318-2275, 그리고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싹싹 모아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릴게요. 자, 오늘도 당뇨치료계 권위자 최수봉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자리에 모셔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먼저 지난달 우리나라에서 제5회 세계 당뇨병 인슐린 펌프 학회가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도 참석하고 오셨다면서요? 전 세계 그 당뇨병을 열심히 치료하는 당뇨학자들이 많으니까 그중에서 인슐린펌프 치료를 하고 있는 전 세계 7개국, 8개국 정도에서 참석을 했고요. 외국 사람들이 37명이 참석을 했고 각 나라마다 자기 인슐린펌프 치료한 거를 서로 의견을 서로 과학적인 토론을 하고 그랬죠. 충청북도 충주시가 당뇨 특별시 선언해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학자들이 췌장에서 인슐린 나오는 양, 췌장 세포가 떨어져 기능이 떨어지는 게 당뇨병이니까 그걸 회복시키는 것은 당뇨병 완치에 커다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하지 않은 그런 학술 대회를 열었죠. 서로 의견을 서로 소통하고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당뇨병의 인슐린 펌프 치료와 베타세포 회복, 이 학회에서 쓰는 용어라 그런지 이 베타세포 굉장히 어려운데요. 많은 분들이 베타세포가 뭐지 하실 것 같아요. 베타세포가 어떤 거고 이 베타세포가 회복되었다는 건 당뇨 환자에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그러니까 췌장에는 알파 세포도 있고 베타, 감마 세포도 있고 그 그리크 문자를 써서 학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베타 세포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만들어서 피 속으로 분비하는 세포예요. 근데 이것이 기능이 떨어진 게 당뇨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뇨병은 베타 세포 기능이 떨어진 빛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한다면 베타 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에 만들면은 이제 정상화되는 거, 치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병도 없어지고 혈당치도 정상화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베타 세포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회복한다는 것은 당뇨병을 완치시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되는 거죠. 인공췌장기 치료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국내에서는 아직 많은 분들이 인공췌장기가 뭐지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수님. 인공췌장기 치료 원리 한번 짚어주시죠.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해서 췌장 기능을 회복시켜 가지고 그래서 췌장 기능 회복하니까 인슐린 많이 나오니까 자기 몸에서 외부에서 들어간 인슐린량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인슐린 치료하면 췌장에서 자기 몸 췌장 회복하니까 인공췌장기로 들어간 인슐린 들어간 인슐린 줄여줘가 다 줄어서 재료가 되는데도 혈당이 정상화된 것은 당뇨병이 다 낫다는 얘기니까 완치되게 되는 거죠. 그럼 교수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당뇨 치료는 혈당 조절에 있는 게 아니다. 핵심은 그게 아니다라는 그리고 말씀인 거죠? 췌장 기능을 회복해야 되는 원인이. 혈당을 조절한다는 것은 아주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음식을 적게 먹으면 혈당은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당뇨병이 낫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의학적인 상식이 굉장히 높아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혈당치가 높은 것은 당뇨의 하나의 증상에 불과한 거니까 원인을 없애야 되는 거죠. 저렇게 인슐린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중간에 정상적으로 되는 거고 밑에는 아침 식사 발효에 있는 것은 당뇨병 췌장이 망가져 인슐린 쪽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기존의 치료방법 이런 식으로 인슐린 주니까 너무 많이 들어갈 때 있고 너무 적게 들어갈 때 있고 고혈당, 저혈당 돼서 정상치다가 똑같이 기계를 만들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눈이 나쁜데 이게 그 초점을 짧아서 그러니까 안경을 끼면 다 좋아지는 것처럼 그 원인을 없애버리면 좋아지는 거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네, 인공췌장기 치료 효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이미 다양한 연구 결과로 입증이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도 직접 인공췌장기 치료를 갖고 있는 분에게 경험담을 듣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파란 하늘, 푸른 바다가 넘실대는 여기는 천혜의 땅 제주.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68 오인용 씨를 소개합니다. 오인용 씨의 하루는 펜션을 돌보는 일로 시작되는데요. 쓸고 닦고 하루가 바쁘다는 오인용 씨. 하지만 그날은 뭔가가 달랐답니다. 걸린 지가 15년 정도 됐습니다. 창고에 가서 일을 하다가 식은땀도 나고 힘이 쫙 빠져서 이제 집에 와서 물도 먹고 그러는데도 참 이상하다 해서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한 결과가 당뇨 판정이 나왔습니다. 당뇨 판정 이후 관리를 한다고 했지만 혈당은 좀처럼 잡히질 않았다는데요. 때문에 점점 건강에 나타난 이상 신호들. 하나둘 당뇨로 인한 합병증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당시에는 당뇨라는 거를 무섭게 생각도 안 하고 담담했습니다. 당뇨가 어떻게 된 병인가 해서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병으로 해서 모든 게 다른 병도 걸리면은 잘 낫지 않는다는 그런 거를 알게 돼서 쓰러져 가지고 이제 목 디스크하고 신경하고 그 누르는데 이제 당뇨 합병증으로 그렇게 됐다고 판정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저기 쑤시는 건 물론 다리도 저릿저릿. 타는 듯한 갈증은 또 왜 이렇게 계속되는지 가장 힘들었던 건 혈당이 좀처럼 잡히질 않는 건데요. 7, 8년 먹은 것 같아요. 약은 듣질 않아요. 그래도 300 이상 계속 나오니까 의사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그래도 계속 꾸준히 먹으면 나아질 거라고만 하지 뭐 별 대책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야 그건 위험하다 한번 그럼 인슐린 펌프를 찾아가 봐라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게 된 인공췌장기 치료. 무엇보다 그에게 좋았던 점은 당뇨 관리가 전보다 편해졌다는 것. 한 107, 80으로 쫙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퇴원할 고비에는 한 130 이렇게 모든 일을 하는데 힘이 나고 뭐 옛날같이 막 기운이 없다든가 그런 것이 없어서 아주 몸이 가뿐해서 좋아요. 혈당 관리가 수월해지다 보니 혈당 수치도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몸도 제 기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그 인슐린 펌프는 지금 달고 계세요? 예, 지금은 안 달고 있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요즘 당이 정상적으로 돼가지고 아직은 뭐 당이 조금 높았을 때만 이제 달 겁니다. 그럼 완치가 되신 건가요? 글쎄, 그렇게 봐야죠. 인공췌장기 치료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 최근 기기를 뗐다는 오인용 씨. 그만큼 혈당 관리에 자신이 생겼다는 얘긴데요. 검사 결과는 정상 범위. 좀 불편은 하죠. 불편은 하지만은 내 몸을 위해서는 그걸 계속 차고 다니니까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24시간 늘 착용해야 하는 인공췌장기 부작용은 없을까요? 네, 부작용이라는 게 거의 저 침이 조금만 하니까 없었어요. 근데 빨갛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연고 바르니까 막 바로 한 이틀이니까 싹 다 낫고 또 딴 쪽에 그렇게 하고 그런데 침을 꽂았던 자리를 보여주시겠다는데요. 배에 남은 흔적들 괜찮으세요? 네, 가렵진 않습니다. 한 일주일 되면 싹 없어져요. 특히 신경을 쓰는 건 식사 시간. 채소와 기름기 적은 단백질 위주로 먹되 필요 이상의 소식을 피하는 게 오히려 당뇨 관리의 비결이랍니다. 계획이야 뭐 있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내 생을 다 정말 지켜야죠, 여기서. 나도 보면은 이제 거의 종합병원이 뭐 눈도 나쁘고 귀도 나쁘고 뭐 이것저것 자꾸 병원에 다니니까 오히려 건강한 사람보다 오래 살아질 것 같아요. 이젠 농담도 건넬 만큼의 여유가 생긴 오인용 씨. 그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네, 화면으로 만나본 오인용 씨. 오인용 씨 같은 경우에는요, 당뇨 판정을 받으신 지 이제 한 15년 정도 되셨고, 인공췌장기 치료는 1년 정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요, 혈당 관리가 안정적으로 된다고, 그래서 인공췌장기를 떼고 계시더라고요, 교수님. 그래요. 15년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1년 치료 만에 인공췌장기를 떼셨어요. 이 펌프를 떼게 되는 경우는 뭐냐면 자기의 이제 문제인 췌장 기능이 또 인슐린 조금 나오다가 많이 나오게 된 거죠. 정말. 그래서 그 떼게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네, 물론 치료 효과에 있어서는 개인차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인용 씨 같은 경우에 15년 동안 당뇨를 알아오시면서 혈당이 잘 안 잡히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합병증 증세가 나타났는데 그중에 하나가 목 디스크였다고 하거든요. 이 목 디스크로 쓰러졌다가 이제 그게 신경증도 함께 왔다고 했는데 사실 목 디스크와 당뇨 굉장히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당뇨 합병증으로 봐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목 디스크는 당뇨 합병증 얘기는 안 하는데요. 네. 약해지니까 우리 척추의 근육을 잘 잡고 있는데 이제 말초신경장애 오면은 근육이 유축되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많죠. 네, 사연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당뇨하면 합병증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합병증은 도대체 왜 오게 될까요, 교수님? 합병증이라는 건 몸이 그 작아지는 겁니다. 말하면 영양 실조가 오는 거죠. 나무 하나만 난 노랗게 벌써 단풍이 들었어요. 딴 데 파란데. 저걸 뭐냐 하면은 수목을 연구하는 수목학자들은 나무학자들은 황화현상이라고 합니다. 즉 저건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전부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당뇨병의 합병 때 바로 저렇게 영양분이 우리 몸에서 이용하지 못할 영양분을 못 먹게 되는 경우 세포가 바로 황화현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위나 장에서 소화돼서 피 속 포당에 들어오게 되고 포당은 영양분이니까 피 속에 있는 인슐린 양에 의해서 우리 몸의 세포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베타세포가 기능이 떨어져서 인슐린이 적게 나오니까 동화적이 안 되게 되죠. 그리고 피 속에 포당이 높아지고 자기 몸은 짜부러지게 되는 거죠. 영양소가 심해지면은 결국 합병증 와서 짜부러지게 해서 아까처럼 황화현상처럼 입술이 다 노랗게 말라비틀면 우리 세포가 노랗게 되면은 그게 바로 눈물고 코마다 온몸에 합병증 오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혈당만 정상화 된다고 합병증 안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임상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적게 먹으면은 혈당치가 포당 들어오지 않으니까 혈당 높아지지 않지만은 온몸의 세포의 에너지 부족이 더 심해지겠죠. 적게. 그래서 혈당이 정상이라도 합병증 오는 경우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합병증이 말이죠. 어느 거냐 온몸의 세포가 다 에너지 부족 상태, 영양 부족 상태니까 온몸이 다 세포니까 온몸의 세포가 다 망가지겠죠. 그래서 뇌혈관 장애, 중풍이 오게 돼 혈관이 파괴되니까 그다음에 망막증, 그래서 눈에 있는 혈관이 파괴돼서 망막증에서 실명 오게 되는 경우도 많고 치료질환, 이 잇몸 질환이 잘 낫지 않죠. 그래서 이가 다 빠지는 경우가 있고 신경압박에 18대 수축가 아프게 된 것도 신경세포의 에너지 부족 때문에 다 망가져서 그 망가질 때 몸에 아픈 걸 느끼게 되죠. 잠도 못 자게 되고 그래서 심장병에서 협심증, 심근경색증, 혈관이 막히니까요. 그러니까 신장의 기능이 신장이 짜부러지니까 요독증이 오고 혈투석하게 되고 자율신경 기능장애 때 발기죠. 성사를 못하게 되고 족구병부에 들어가서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들 모두 한 가지 원인입니다. 인슐린 부족에 의해서 온몸 세포가 온몸 세포가 영양분을 못 먹게 되니까 짜부러져서 오는 합병증인 거죠. 네, 최수범 교수와 함께 당뇨와 그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당뇨하면 합병증 정말 뗄래야 뗄 수 없죠. 많은 분들이 합병증 두려워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 앞으로 합병증에 관한 문자 많이 도착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 294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당뇨가 있은 지 3년 정도 넘었는데요. 당화혈 색소가 8이 넘습니다. 이러다간 합병증이 올 거라고 하던데 인공췌장기 치료로 당화혈 색소가 낮아지면 합병증 위험도 사라지는 거 맞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교수님, 당화혈 색소가 높아서 조금 걱정이신 것 같아요. 어떤가요? 당화혈 색소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수치죠? 그러니까 혈당이 높으면은
합병증이 많이 온다는 연관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피 속에만 영양분이 많고 소변 빠져나가고 세포성이 적으니까 피 속의 혈당이 높은 거잖아요. 그 영양실조가 많이 온다는 것의 하나의 반증입니다. 당화혈소라는 건 상결 혈당치의 평균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그 정상 높다는 건 상결당 혈당 높으니까 합병증이 좀 높더라도 금방 오자고 저쪽에 오는데 장기간 혈당 조절이니까 합병증 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당화혈소 합병증 관계를 보면은 저 그래프처럼 당화혈소의 6, 7, 8, 9, 10, 10이 올라갈수록 각종 합병증, 망막증, 신장증, 신경합병증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자 당화혈소가 6이 아니고 8이 되면은 내가 합병증을 앞으로 오겠구나. 그렇게 걱정하는 건 올바른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 펌프 치료해가지고 당화혈소 대개 6.5% 유지하게 되니까 그런 사람 아니, 다 그런 건 아니고 열심히 한 사람 다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는 합병증 예방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많은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치료에 있어서는 개인 차이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문자 하나 더 확인해 볼게요. 네, 5928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주위에서 여주가 당뇨에 좋다고 해서 여주즙을 먹어볼까 하는데요. 인공췌장기 치료랑 여주즙 같이 먹어도 괜찮나요? 같이 먹을 때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당뇨에 좋다는 건 모두 다 해보고 싶어서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문자 주신 분도 여주즙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당뇨에 좋은 음식이 뭐냐? 이런 질문 참 많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봤던 오인용 씨도 사실 뭐 인공췌장기뿐만 아니라 울금가루를 먹으면 혈당 조절에 좋다고 해서 저희한테 그런 이야기 해주셨었거든요. 교수님 어떤가요? 혈당이 떨어지게 한다면은 첫째 적게 먹으면 혈당 떨어져요. 그럼 그거 좋은 치료는 아니죠. 두 번째 먹긴 먹더라도 소화를 못 시키게 해서 포장 안 만들게 하면은 그다음 창자에서 흡수를 저해시키면은 혈당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당뇨병의 치료가 아니라 혈당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영양 상태가 적게 들어오면 몸은 더 짜부러져가지고 합병이 더 많이 오니까요. 그것이 당뇨병의 췌장 기능과는 관계없는 치료고 우리 몸의 에너지 그 양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죠. 네, 결국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야기가 되지만요. 당뇨 치료, 혈당만 낮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문자 사연 하나 더 확인해 볼까요? 네, 2949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제가 외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장이 있을까봐 질문드립니다. 인공췌장기를 몸에 어떻게 다는 건가요? 그냥 달고 있으면 저절로 인슐린 양이 조절되는 건가요? 착용하는 방법과 작동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분처럼요, 이 착용법과 작동법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교수님. 뭐 수술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직업상 활동이 많은 편이신 것 같은데 인공췌장기 착용하고 작동하는데 큰 불편함 없을까요? 저게 이제 저렇게 아주 작은 주사줄로 아주 가는 바늘 꽂아 있으니까 3일 만에 한 번씩 바꿔 끼면 되는 거고 그래야 훈련이 필요해서 이번이 꼭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인슐린이 들어가는 양은 그 여러 가지 요인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죠. 교수님께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좀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환자 자신이 당뇨병에 뭐해서 잘 이해되기 때문에 췌장 분비가 어떻게 되며 인슐린 분비가 운동은 내 췌장 분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식사는 어떻게 먹어야 되며 그것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이제 우울해지면 인슐린 필요량이 증가하니까 알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입원해서 그 교육을 시킬 이유가 우리 몸의 정상적인 이 좋은 상태로 바뀌게 되면 우리 몸의 인슐린 작용도 변하기 시작해서 그 전문적으로 인슐린 저항력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잘 측정해 가지고 그걸 환자한테 그 팩터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숫자를.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당뇨 교육을 아주 깊게 하고 또 운동요법도 시키고 또 한 가지만 자기 몸 어떻게 변하는 걸 실제로 경험하게 하고 그다음에 3일에 한 번씩 이 주사바늘 바꾸는 것도 이제 어떻게 소독을 하고 또 끼고 간다는 거지만요. 그런 것들 그래가지고 한 번 가르쳐서 안 되고 계속적으로 반복 치료해서 한 일주일이나 2주 동안에 훈련 잘 받아서 잘 한다 그러면 그때 집에 가서 혼자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3, 4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서 다시 점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치료 1년 바랍니다.
네, 교수님 설명 덕분에 인공췌장기에 대한 궁금증 많은 분들이 해결되셨을 것 같네요. 자,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그런데 몸이 안 좋아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게 없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일상생활에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기 쉬운데요.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이 당뇨 치료의 시작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최수분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네, 30도를 웃도는 날씨 요즘 땀 많이 흘리시죠? 그런데 이 땀이요, 너무 많이 흘려도 또 너무 적게 흘려도 문제라고 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땀이 많이 흘리면 수분이 손실돼서 이 혈액 농도가 갑자기 높아지기 때문에 또 혈당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하네요. 밖에서 야외 활동하면서 땀 너무 많이 흘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평소에 수분 보충 많이 해주시고요. 더운 여름철 건강관리 더욱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